남들보다 조금 더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고요. 어떻게 하면 수면 치료를 받은 환자를 조금 더 만족시킬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저는 수면 케이스가 한 1,500 케이스 좀 넘게 한 것 같아요. 이걸 하면서 저만의 생각이거든요. 모든 원장님들이 다 동의는 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제 경험에서 생각을 했던 것들이라서 참고해서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수면으로 환자를 만족시키려면 절대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지 말아야 돼요. 수면 자체가 처음에 접하게 되면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약을 3ml 넣었는데 환자가 벌어 떨어진다거나 또는 5ml, 6ml, 7ml 계속 넣었는데 환자가 저 언제 자요? 이렇게 나오면 진짜 영혼이 완전 털리거든요. 그 상황에서 라인 잡을 때 실수했지, 수액에 공기방울 들어가서 수액이 다 떨어졌는데 그거를 중간에 캐치 못해가지고 공기방울 쭉 들어가면 중간에 다시 라인 다 빼고 새로 또 라인에 있는 공기 뺀 다음에 또 연결하고 이런 과정에서 진료시간 15분, 20분 날리고 그러면 진짜 영혼이 완전 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제일 중요한 내 진료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심리가 너무 힘든데 지금 다음 환자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진료 퀄리티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누가 아냐? 직원도 알고 환자도 알아요. 직원들이 이 원장님 진료 대충 한다 이렇게 인식하지 않도록 진료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만큼 수면 치료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러닝 커브에 대해서 좌절하지 말고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 환자들이 내가 진료를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프랩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거 알지 못해요. 신경치료가 잘 되어 있는 그 사진이라든지 또는 수술 끝나고 찍은 엑스레이 파노라마의 임플란트 패스를 보고 여기 임플란트 잘하네. 환자는 그거를 속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 정도로 필링 사진이 좋고 임플란트 패스가 좋다면 당연히 진료의 퀄리티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수면 진료 할 때 내가 힘들다고 퀄리티를 낮추면 안 돼요. 이게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접수에서부터 환자가 집에 갈 때까지 그 과정 중에 걸림돌이 있으면 안 돼요. 이 과정이 되게 매끄러워야 되거든요. 내가 수면 치료를 한다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광고를 하고 환자한테 비용을 차지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이 보통 환자들과 같냐? 절대 같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아플까봐 무서워서 또는 구역질이 너무 심해서 이렇기 때문에 수면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거거든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까칠해요. 그런 과정에서 어느 하나가 매끄럽지 못하다면 그 환자분들은 오히려 병원에 오면 올수록 치과를 욕하는 그런 안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정이 매끄러워야 된다. 그러면 과정이 매끄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는 직원 교육이 잘 돼 있어야 되겠죠. 직원 교육. 상담 실장, 처음에 와서 상담을 해야잖아요. 상담 실장이 설명이 어거거해요. 이러면 또 산으로 가는 거고, 진료 스태프들이 술식을 이해하지 못해서 중간에 약을 깨먹는다든지 약을 가져오고 라인을 연결하고 이런 과정 중에서 에러가 생겨버리면 산으로 가는 거죠. 매끄럽지 못하게 되는 거고, 시간 많이 지나버리고. 그래서 직원 교육을 조금 더 잘 시켜야 된다.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는 사실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 그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거는 좀 어렵고 서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거를 잘 읽어보시면 원장님들, 치과 의사라면 당연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임상병리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라인 아무리 우리가 잘 뽑는다고 해도 이것만 뽑는 사람들보다는 잘 못해요. 그래서 직원들 1명, 2명 정도는 계속 교육시키고 내가 혹시나 바빠서 시간에 쫓겨서 라인 잡을 때 막 수저대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대체 인력들이 그걸 하실 수 있게 한다면 조금 더 매끄러운 치과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 다음 직원들이 정말 잘 알아야지 환자가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거든요. 의사가 환자랑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 되게 적어요. 상담실장이나 스태프들이 환자랑 얘기하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때 자신감 있게 정확하고 간결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숙지시켜야 돼요. 지금 이것들은 나중에 제가 다 카톡으로 다 드릴 거거든요. 진료 술식이 어떻게 되고 뭘 주의해야 되고 이런 세세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시간에 좀 하기에 좀 제약이 있어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직원들이 미다졸람 장부 적는 것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미다를 썼는지 프로포폴을 썼는지 몇 미리를 썼는지 몇 미리를 폐기했는지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게 약물이 마약류 관리라고 해서 우리가 다른 약처럼 그냥 쓰다가 버려버리고 할 수 있는 약이 아니에요. 나라에서 반시를 하고 있는 약이기 때문에 수면을 하시는 분들은 이 님스라고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반드시 회원가입을 하고 마약류 구입과 투약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폐기도 사진으로 남겨서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직원들한테 반드시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각 치과에 있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 이거를 신고하게 되면 어디 가서 교육받아라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교육받으면 폐기보고와 구입보고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게 돼 있고 홈페이지에도 동영상으로 링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진 않고 동영상 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세데이션 차트인데 수술하면서 원장님이 이 차트를 다 기록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환자 감시 아무리 직원들한테 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원장인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수술하면서 계속 환자의 산소 포화도도 내가 봐야 되고 숨 쉬는지도 봐야 되고 석션이 잘 되는지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트 기록은 직원들한테 시켜야 돼요. 10분에 한 번씩 산소 포화도 맥박수 기록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약물을 몇 분에 몇 미리 넣었는지도 반드시 기록을 해줘야 되고, 또 이렇게 기록한 것들은 다음번에 수술할 때 이 환자 이 정도 넣었었는데 너무 작다 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차트에 밑에 보게 되면 다음번 이후 진료에 대해서 약제 용량을 줄임 늘림 빠짐. 그래서 직원들한테 다음번에 이거 너무 많이 이번에 너무 많이 들어갔으니까 다음번에 용량을 줄여달라라고 체크를 꼭 해놔.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직원들이 차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랑파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치과 의사 정도라면 이 정도는 세미나에서 지금 제가 당연히 알려드리면 좋겠지만 개인적으로 자료는 다 드릴 테니까 인터넷만 조금만 찾으면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다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는 따로 드릴 테니까 그걸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있고 아니면 이따가 좀 질문해 주시면 대답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치료 동의서 이것도 환자한테 설명을 하는데 스텝이 막힘없이 얘기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동의서를 쓸 때 죄송합니다. GP가 결국에 하는 거죠. 우리 마취과 전문의가 아니에요. 환자가 숨을 안 쉬면 산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안전한 게 최우선이거든요. 그래서 동의서를 받을 때는 반드시 전신 마취처럼 자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환자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 수면 내시경할 때 잤는데? 그러면 치과에서도 수면 치료할 때 10명 중에 8명 정도는 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안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잤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수면 내시경할 때 잤는데 왜 치과에서 수면 치료할 때는 나는 안 자?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막상 자는 약 넣고 미다 넣고 진료하려고 했는데 환자는 저 안 자는데요? 왜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랬을 때 원래 이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신감 있게.
거기서 내가 약을 더 추가로 2mm, 3mm, 5mm, 6mm 계속 넣게 되면 진짜로 숨 안 쉬는 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약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어느 투여량 이상은 넣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용 원장님께서 그 산소 포화도가 70, 80 떨어진다고 얘기했지만 GP 입장에서는 산소 포화도가 90 이하로 떨어지면 너무 쫄립니다. 이 응급 상황인가? 물론 응급 상황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그 응급 상황을 실제로 내가 대처할 것인가? 우리 직원들이 그걸 잘 해결할 수 있는가? 이거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산소 포화도는 최소한 90 이상을 꼭 넘길 수 있도록 안전하게 약을 써야 되고 그렇게 상담과 동의를 환자한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직원 교육을 잘 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적정 심도로 수면을 유지할 것인가, 약을 얼만큼 넣을 것인가, 안 자는 사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고민이 되거든요. 환자가 만족해야지 치과의 소개 환자가 늘고 매출이 될 텐데 이 만족도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이제 약물을 점점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이게 항상 딜레마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해법을 어디서 찾았냐면 약물의 용량과 진료 시간에서 찾았어요. 약물을 아무리 많이 넣는다고 환자가 만족하는 거 아니고 수면으로 한 번에 많은 치료를 원한다고 그걸 내가 2-3시간 걸려서 다 해준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환자 만족도가 더 떨어지더라고요. 나도 힘들고 직원들도 힘들고 병원도 올스탑되고. 그래서 용량과 진료 시간을 좀 정하는 게 필요하다. 약물의 용량은 이제 저는 GP이기 때문에 미다졸람을 우선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이따 이승환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리버설 약제가 있잖아요. 환자가 너무 자면 깨울 수 있는 약이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플루마젠이라고 리버설 약이 있기 때문에 환자가 정말 산소 포화도가 80 떨어졌다. 그러면 흔들어 깨워도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랬을 때는 바로 플루마로 깨우고 환자한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치료를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미다졸람을 위주로 쓰는데 미다졸람 같은 경우에는 그 약물 설명서를 보게 되면 건강한 성인 만 60세 미만에서 Kg당 0.035mg을 의식과 진정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식염수나 포도당에 희석해가지고 2분에서 3분에 걸쳐서 천천히 정주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60kg 기준으로 따지면 대충 한 2.1ml 정도 돼요. 초의 용량으로 처음에 넣는 거를 2.1ml 미다졸람을 넣게 되면 환자가 잘까요? 저 2.1ml 넣어서 어르신들은 2.1ml 충분히 잡니다. 근데 건강한 성인에서 2.1ml 넣고 세데이션 치료하고 환자한테 칭찬받아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최소한 한 3ml 정도는 넣어야지 자거나 치료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거든요. 그런데 그 약품 설명서를 보게 되면 적정한 마취 심도, 진정 심도를 유지하려면 초회 용량의 25%를 증량을 해서 추가적으로 약을 더 쓸 수 있다고 나와요. 그러면 2.1ml에 25%면 대충 한 2.6ml거든요. 그리고 토탈 용량을 5ml를 넘지 말게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GP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용량 안에서 약을 넣고 진료를 해야지 내가 법적인 보호도 받고 안전하게 치료를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용량은 5ml를 맥스로 한다. 이게 제가 하는 기준이거든요. 5ml를 넘지 않는다. 물론 치료 계획은 진료 시간은 맥시멈 1시간 할 수 있는 범위로 치료 계획을 잡고 환자한테 설명하고 진료를 하셔야 돼요. 스텝과 내가 손발이 잘 맞고 손이 좀 빠르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1시간이면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거의 웬만한 치료 1시간 이상 안 보시잖아요. 근데 수면으로 하게 되면 아까 이용건 원장님께서는 좀 더 의사가 편하다고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편하진 않거든요. 아무리 많은 환자를 봤더라도 그 속도 자체가
확 떨어져요. 내가 1시간 할 수 있는 거는 실제로는 한 40분 정도밖에 용량밖에 못하는 그 진료 양 자체가 확실히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스태프들과 손발 맞추고 이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1시간 정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그 1시간에 맞게 진료를 해야지 5mm 약이 넘지 않는 상태에서 진료를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40번대를 예를 들어 오늘 임플란트가 있다. 그러면 임플란트 수술과 거기에 있는 일반 진료, 대구치 엔도 하나, 이렇게 첫날 엔도까지 하게 되면 저는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또는 엔도라든지 치주치료, 스케일링 이런 게 안 한다면 하악 전체 임플란트 또는 하악 전체 임플란트, 이렇게 내 역량, 내 치과의 역량에 맞게 1시간의 진료 범위를 나눠서 치료 계획을 세워야지 5mm를 넘지 않고 환자도 만족하면서 진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